안녕하세요. 예언과 비결 오늘 제2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집집마다 신성과 부처가 출현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오셨고, 오늘날에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 내용들을, 텍스트들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본 강좌, 동영상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예언 도참서들을 제가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해석 들어가고 있는 게 춘산체지가라고 하는 거죠. 춘산체지가 중에서 6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남조선 뱃노래 처음 첫 편, 제1편, 6편 다 하는데 남조선 뱃노래 제1편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춘산체지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강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절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조선 뱃노래. 자, 남조선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남조선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가 된다는 또 희망찬 노래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가 되는 것이냐? 그걸 아셔야지. 무조건 그게 된다고 예언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노래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배 띄워라 남조선 배 띄워라, 만경청파 너름바다 두둥실 배 띄워라, 일럭서산 해가지고 월출동산 달이 떴다, 상하청강 맑은 물결 월수 세계 이 아닌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 배를 띄워야 되는데 이제는 남조선으로 가는 배를 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건너갈 때는 항상 이 거대한 대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건너야 되겠죠. 그런데 건너가는데 껌껌한 밤이에요. 밤인데 달이 하나가 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그 달은 뭐예요? 서쪽에 해가 져야지 달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달이 그냥 달이 아니라 동산에 떠는 달은 보름달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의 위상 변화를 보면은 정동쪽에 뜨는 달은 보름달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름달이다. 그럼 일락서산 해가 졌다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서구 물질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지금 극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세돌 씨가 알파고 인공지능한테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둑에서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이기는 인간으로서 이기는 사람이 거의 드물죠, 이제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과학기술 문명이 극성에 이르러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기술 문명이 나쁘다 좋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러한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 흐름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은 사실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할 수도 있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과학기술적인 어떤 그런 현실적 물질적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좀 더 고강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신호다, 그렇게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서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개인주의죠. 동양권은 일종의 집단적인 어떤 그런 집단주의적인 게 좀 강한, 농업 문명적인 게 강한데, 서구 문명은 유목민적, 거의 실력 위주의 사회가 된. 근데 각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체성의 발현, 그러니까 개인, 그러니까 어떤
그 개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잠재력을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의 사회가 됐다, 민중 사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무슨 영웅이 나오고 뭐 귀족이나 왕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민중의 힘에 의해서 집단적인 변형을 거쳐간다는 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집마다 신선이 나고 부처가 나온다는 것은 민의 시대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뭐 특정한 성인이 한 사람 출연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미래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민중들이 각자 깨달음 속에서 하나로 그렇게 엮여져 가지고 집단 무의식적인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전개된다고 하는 걸 또 암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신선이 나오고 부처가 나오는 이치다.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기 주체성을 확립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아무나 교주나 스승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스스로 자성의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성의 빛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천지로 배를 모아서 요순우탕 치를 잡아 돛을 달고 노를 져라. 범피중류 띄어노니 중수선녀 천상좌라 라고 그러죠. 걸주 풍파 일어난들 입에 파선 어이하리. 제일강산 돛대로서 도사공이 누구신고. 세계 동난하실 적에 전원수가 이 아닌가. 그렇죠. 용담수료 사해추는 부자도덕 장할시고 만억천금 쌓인 속에 솟아나기 어렵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몇 구절만 봐도 내용들이 하도 많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로 배를 모은다고 하는 것은 천지 우주 세계로 배를 모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천지 세계라고, 우주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가고 있는 세계는 하나의 우주 세계를 건너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주 세계 속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천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천지로 배를 모아.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좀 빨간색으로. 그럼 현실 세계가 아니라 왜 우주 세계라고 하는 거냐? 왜 천지라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또 심오한 얘기니까 나중에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주 세계, 우리가 천지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밀어두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요순우탕 치를 잡아라고 하는 거예요. 요순우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반들은 중국의 기록에 이제는 등장하는 성군들이라고 하죠. 성군들, 태평성대를 이끌었거나 아니면 역성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유교 정치의 이상국가, 정치적 이상국가를 우리가 이상국가를 표현할 때 요순 시대를 가지고 바로 이상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우탕이라고 하는 것은 요순우는 요순우탕이 그렇다. 요순우탕. 자, 요순우탕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중국의 역사에서 이렇게 볼 때에 이 요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강절 같은 사람은 이제는 황국 경세력 같은 데서 중국의 시작을 요임금의 등극 시점부터 시간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시간이 시작된 걸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간 추산이 요임금부터 시작하는 거로 보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사실 요임금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요임금이라는 누구냐? 우리가 사망오제라고 있는데, 사망오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많이 분분하지만은 제가 보는 사망오제는 복희 여화가
그 다음에 신농씨가 사망이다라고 사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오제는 누가 있냐면은 황제헌원, 전옥고양, 그 다음에 제곡고신, 그 다음에 당뇨, 우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때 당뇨할 때 요임금, 그 다음에 우순할 때 순임금, 이게 바로 요순이다. 그래서 오제의 마지막 두 개 해당되죠. 그리고 마지막 황제헌원도선에 소호금천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희 여화를 그냥 하나로 뭉치고 신농, 그 다음에 황제헌원을 사망으로 놓고 황제헌원 대신에 소호금천을 넣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요런 게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망 오제 개념인데, 여기서 요순이 요순. 그래서 요순 시대를 바로 이상국가를 달성한 그 시대로 보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 시대가 이상국가인지 아닌지 그냥 자신들이 그렇게 꿈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대부분 뭐 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그 요순우탕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참 여기는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순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부터 하나라 우왕이야. 중국이 어떻게 돼요? 중국이 하은주 이렇게 세 나라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라의 왕이, 하나라의 첫 번째 왕이 바로 하의 하우시다. 하나라의 우왕. 그 다음에 은나라의 탕왕, 주나라의 문왕, 뭐 문왕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은주,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왕이라기보다는 무왕이 낫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왕은 은상을 멸하고 세운 왕은 아니니까 그걸 성취한 존재가 무왕이니까 무왕을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하나라의 우왕이 이제는 그 하나라를 세웠죠. 그러니까 우순 다음에 하나라 우왕, 그 다음에 우왕의 하나라의 맨 마지막 왕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걸주 풍파할 때 거랑이 맨 마지막의 왕인데, 이 하나라의 맨 마지막 왕이 걸왕이 완전히 폭군이라 바로 탕왕이 역성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탕왕이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뭐 나라를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에서 은상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제는, 그걸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성혁명. 자, 그래서 우리가 은탕 주무, 그러니까 탕무혁명, 그래서 우리가 탕무혁명이란 말을 써요. 탕무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 새로운 왕이다. 그래서 그게 탕왕하고 무왕이다. 그러니까 은나라 탕왕은 하나라를 멸하고 은나라를 세운 거고,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웠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탕무혁명, 이것을 역성혁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탕무혁명, 역성혁명 이런 개념이 되냐면,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우왕은 뭐예요? 우왕은 하나라 우왕 세웠고 은나라 탕왕 세운 게 여기 나온 거죠. 바로 요순우탕이. 그 다음에 문왕은 문무주공할 때 바로 여기 무왕 있죠. 그러니까 탕무혁명, 역성혁명. 지금 이 혁명하는 게, 지금이 뭐냐면은, 남조선 뱃노래, 우리가 지금 인류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혁명하는 것과 같아서 이 탕무혁명을 이제 빗대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순우탕,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문무주공은 우리가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이었다. 그러니까 문왕, 그 다음에 무왕,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성왕,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주나라의 계보가 이렇게 간다. 그때의 문왕이 바로 서주,
서주. 그러니까 이게 은나라, 은상일 때의 은상일 때의 은상의 제후국으로서 서주의 제후국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 걸주, 자, 걸은 뭐라 그랬어요? 걸은 바로 하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폭군이었다.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걸추, 주왕은 바로 누구냐면은 은나라 마지막 왕으로 폭군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봉신연이 보면 거기에 달기가 나오죠. 달기가 나와서 은상의 마지막 왕인 주왕을 꼬여가지고 미쳐버리죠. 이게 폭군이 돼가지고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 이제 문왕의 첫째 아들인 백읍고가 이제 문왕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이 주왕, 그러니까 은나라 맨 마지막 주왕이 문왕을 잡아다가 가둬버려요. 유리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는데, 못 나오게 가두는데, 그 석방 탄원을 하러 올라온 그 백읍고를 죽여가지고 그 살을 갖다가 짓이겨가지고 어때돼? 그 고기만두로 만들어가지고 그 문왕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문왕은 모르지는 않았죠. 근데 그거 먹지 않으면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맏아들의 그거를 맏아들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문왕이. 그래서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이 정도면은 문왕이 반란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여기 이제 주왕, 은나라 맨 마지막 주왕이 그런 자신감 하에서 문왕을 풀어주죠. 그래서 문왕이 풀려나가서 어떻게 돼? 문왕이 누굴 찾아요? 강태공을 찾아내죠. 그래서 강태공을 찾아내가지고 태공망이라고 해가지고 높이 떠받들어가지고 이 강태공이 바로 그 역대 중국의 첫 번째 병법서 쓴 사람 아닙니까? 육도삼약이라고. 그래서 육도삼약을 쓰고 역학에도 출중했고 한마디로 신선이었어, 신선. 그래서 이때 이제 봉신연이 그 영화를 보면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로 이렇게 대체를 시키는 거를 이 강태공이 이제는 주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강태공이 주도를 할 때, 그때는 이제 문왕은 강태공만 발탁해놓고 이제 죽은 거고, 무왕을 데리고 강태공이 바로 역성혁명을 주도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왕. 근데 왜 문왕이 왜 중요하냐면은, 문왕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가 동양 철학의 핵심이 뭐냐?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학이라고 돼. 역학. 그렇죠. 역학이라고 할 때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역, 역경. 그러니까 64개에 대한 괴사를 지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도 역학의 대가였죠. 그래서 주역, 역경.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바로 문왕 같은 사람이 성인으로 추앙받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공자가 높이 떠받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 문무주공이라는 얘기는 문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무왕은 어때요? 강태공과 함께 은상을 멸하고 주나라가 뭐예요? 새로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주공이라는 사람인데, 문무주공, 요순우탕 다음에 문무주공은 누구냐면은, 주공은 바로 문왕의 셋째 아들인가 그래요. 셋째 아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바로 문왕은 주역의 괴사를 지은 사람이고, 괴사는 문왕이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 주공은 누구냐면은, 주공은 바로 주역 효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주공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무왕이 강태공과 함께 은상을 멸하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을 새롭게 통일을 하죠. 통일왕조를 세우게 됐는데, 무왕이 강태공의 딸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황후가 됐죠. 강태공의 딸이. 근데 그 사이에 자식이 나왔는데 그게 성왕이야, 성왕. 근데 성왕이 나이가 어렸어요.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0살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주변에
워낙 강한 삼촌들이 워낙에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문왕의 자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문왕의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막강하니까 성왕을 도와준, 배후에서 도와준 사람이 주공이라는 분이, 이 주공이 성왕이 나름대로 자기 왕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변의 강대한 세력들을 제압을 하면서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공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이 왕자리를 뺐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왕이 그렇게 왕이 될 때까지 보좌를 했어요. 그래서 성왕이 그거에 대한 감사로 이 주공에게 땅을 하사를 했는데 그게 노나라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그 땅을 하사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공자가, 이게 지금 공자 라인이야,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공자가, 그래서 문왕, 주공, 이게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거죠. 또 주역의 역경. 이 두 사람이 지금 괴사와 효사가 이제 역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 추앙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안증삼행, 그래서 이게 왜 공자 라인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기 뒤에 안증삼행이 다 공자. 안증삼행 할 때가 안증은 아내라는 사람이 있어, 아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아내가, 누구냐면은 공자의 제자였는데, 젊은 제자인데, 32살에 요절했어요. 근데 아주 천재적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공자가 평가하기를 자기와 거의 수준이 맞먹는 제자로 인정을 했었어요, 아내를. 근데 32살에 요절을 했죠. 그 다음에 증은 뭐면 증자라고 했는데, 증자는 공자가 제자로 거느릴 때 만년에 거느렸어요. 나이가 좀 많이 들은 뒤에. 근데 이 증자가 효경을 썼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효경. 자, 그래서 증자가, 그 다음에 안증, 그 다음에 자사라는 사람인데, 가사는 공자의 손자예요. 근데 공자의 손자인데 중용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증자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손자면서 증자의 제자다. 제자가 자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증자, 자사 이런 식으로 되는. 또 맹자는 또 누구냐면은, 맹자는 또 공자의 유교 철학을 이었는데, 자사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사의 제자. 그러니까 이게 맥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 순서를 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훗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순우땅 무모조공 암증삼행 하면은 유가적인 어떤 맥을 이어서 이렇게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왜 이렇게 요순우탕 문무주공 안증삼행이라고 써놨을까?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요순우탕 문무주공 안증삼행 다 중국 놈들인데 이 중국 놈들을 왜 여기다가 써놨냐? 기분이 아주 나쁘다. 저도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잘난 놈들인 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 놈들은 다 잘난 놈들이야. 요순우탕, 문무조고, 안증삼행 다 잘났긴 잘났는데, 근데 왜 이런 걸 우리 한마디로 남조선 뱃노래 같은 이런 것은 우리 한국의 도참사상, 예언사상인데, 한국의 선조들의 이름을, 여기 당군이니, 환웅이니, 환인이 같은 거는 안 나오고, 맨날 이런 것만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 이런 거를 뭐하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거를 다 비유로 써놓은 것이다. 제가 이거는 비유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에 비밀 코드가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럼 여기에 무슨 비밀 코드가 있다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여기에 비밀 코드를 여기다가 박아놓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다. 그러니까 요순우탕, 문무주공, 안증삼행이라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한자 자체가
자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푸는 게 그저 예언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남조선 뱃노래 같은 거 이런 거 해석하는 분 중에 이 코드를 파악해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 코드다. 이건 비밀 코드가 있는 거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왜 이런 요무슨 우탕 무무주공 안주사면 잘난 놈들은 잘난 놈들이면 한국 놈들은 아니잖아요. 한국 놈들이라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 사실은 저 민족사학자들 중에. 하지만 그게 중요해. 그거 인정하더라도 안정사명이 왜 나와 여기에. 그렇죠.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건 비밀 코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 언어 안에 있어요. 언어. 자, 이걸 어떻게 읽는 거냐면은 우선 요라고 하는 요 이름은 산을 뜻합니다. 산을 뜻하고, 이렇게 요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흙 위에 흙을 다진 뒤에 또 흙을 올려놓는 거니까 어때요? 산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토를 이렇게 새겨 놓은 거 아니에요? 새겨 놓고, 요자가 자체가. 이렇게 산을 뜻한 거죠. 산. 그리고 여기 다져놨어. 다져놓으니까, 아무튼 요런 형태를 뜻한 거예요. 요런 형태. 그러니까 요게 요라는 개념이고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화라는 뜻이야. 무궁화. 순은 무궁화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무궁화 순자잖아. 이게 무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꽃이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 꽃이잖아. 무궁화 꽃. 근데 무궁화는 무슨 특성이 있어요? 오엽수잖아요. 오엽수. 꽃잎이 5개. 무궁화는 뭐예요? 영원성을 상징하는 꽃이죠. 영원. 궁이라는 건 뭐 달궁자 끝난다는 뜻인데 끝나지 않는 무궁한 무궁화. 그러니까 이거는 무궁화를 의미하느라고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우는 뭐를 의미하려고 여기다 갖다 쓰는 것이며, 우왕은 뱀을 뜻하기 위해서 뱀. 자, 그래서 요는 자, 그런데 이게 상징 심볼책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요는 산이고, 수는 무궁화 꽃이고, 그 다음에 우는 뱀이고, 뱀을 뜻하는 거예요. 우자. 이 우자 자체가 뱀이 또아리 트고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자. 그리고 뱀을 뜻하고, 탕은 뭐예요? 한마디로 삼계탕, 뭐 뱀탕, 뭐 자라탕, 여러 탕 많잖아요. 내장탕, 그런 탕을 뜻하는 거야. 탕. 음식, 탕을 끓여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탕을 뜻하는 거. 근데 여기 뭐가 뜻이? 이게 탕자가 여기 옆에 보면 역이라고 돼 있죠. 역. 그러니까 이 탕자가 우탕자가 어떻게 돼 있어? 탕자가 끓일 탕자인데 여기 보면. 여기 도마뱀이야. 이게 도마뱀 탕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탕은 무슨 탕이에요? 용봉탕. 우리가 아는 용봉탕이에요. 용봉탕을 얘기하는 게 이게 이런 뜻이. 그런데 여기 왜 산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뱀이 곧 용봉이니까, 용봉탕이니까 용봉탕이 용봉탕이라면 좀 저기 하고, 이것은 하나의 뱀탕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뱀이 나왔으니까 뱀탕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뱀탕. 이게 요런 개념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이게 요순우탕은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왕조적인 어떤 어떤 육아적인 어떤 도덕적 어떤 흐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그 속 안에는 비밀 코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쓴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 지금 얘기하게 되면은 엄청 많은 얘기를 백그라운드로 깔아야 돼.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하게 되면, 왜 요순우탕으로 쓰게 됐는가를 그때 이해를 하시게 될 거니까 지금은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 다음에 문무주공은 이것도 비밀 코드입니까? 이것도 비밀 코드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왕이 앉으면은 문이 있고 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문신과 무신이 서 있잖아요. 그와 같이 문무라는 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순서는 문이 먼저 와야 돼. 왜?
일단은 어떤 명분이 생겨야 되고, 어떤 그런, 일단은 어떤 그 내용이 먼저 규정이 된 뒤에 규정된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철학적 이데올로기나 사고 체계가 먼저 규정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때는 물을 써야 되는 거죠. 힘을. 결국 말을 안 들으면 결국 찍어 눌러 죽이고 찍어 누르는 투쟁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사고가 먼저 머리가 바뀌어야지 무슨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몸이 바뀌는 거, 몸이 뒤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몸이 뒤따라올 땐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문의 과정이 있고 무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이 먼저 선제가 된 뒤에 그 다음에 문이 안정이 되면은 무로 간다라고 하는 이치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문항과 무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무라고 하는 그 어떤 순서적인 개념. 먼저 문이 먼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지혜와 지식을 갖춘 뒤에 역성혁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먼저 선제돼야지, 그리고 완벽한 자연적 이치를 통달한 존재가 바로 그 이치에 따라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력을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문무 개념이다. 그럼 주공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돈다, 두루두루 주천하우한다는 뜻이 있어요. 주천하우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주천하우가 있습니까? 자, 주천하우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 귀경 팔맥이 두루두루 돌아가는 주천하우가 있는데, 이 변화의 현상, 여러분이 여러분이 불사 영생을 하려면 몸 안에서 주천하우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사 영생체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먼저 확립하고, 그리고 여러분 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로 변화할 때, 신선으로 변화할 때, 신선이 이전에 인간을 갖다 쳐서 없애는 무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신선으로 변할 때 주천하우의 과정이 있고, 그렇고 그것이 마치 공은 뭐냐면은 공. 이것은 산 위에 새가 있는 걸 뜻하는 거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건 산 위에 새가 있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봉황체가 된다. 산 위에 봉황체로 날아올라간다. 그러니까 아까 산이 있었잖아. 요임금에 산이 있었어요. 그 산 위에 봉황체가 날아온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소나무를 뜻하는 거기다. 솔방울을 뜻하는 거다. 솔방울. 여기다 나무 목자를 붙이면 솔방울. 그래서 송가샘을 표현하는 거예요. 송가샘. 인간의 송가샘에서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사실 표현하기 위해서 문무주공을 갖다 쓴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럼 안증사맹은 무엇이냐? 안증사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이제 또 비밀 코드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자가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임신을 해서 집안에 누워있는 것이 바로 안이요. 증은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여자의 몸이 불어났다고 하는 것이니까 임신을 했다는 것이요. 사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몸에 심전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마음의 세계의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요. 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안에 자식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니까 자궁에 자식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맹이다 이런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치로 요순우탕 문무주공 안증사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 신선으로 변화하는 것을 요순우탕 문무주공 안증사맹이라는 그 글자를 가지고 심볼 체계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순우탕 문무주공 안증사맹을 해석을 할 때 옛날에서 육아적인 어떤 도덕 체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가면 이거는 틀린 얘기고 그건 표면적인 얘기고 숨겨진 코드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순우탕 문무주공 안증사맹은 사실은 인간이 신선으로 변화하는 원리를 바로 요 사람들의 옛 성군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지.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자, 제가 유일하게 이걸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순우탕 문무주공 안증사맹은 인간이 신선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변하는 과정을 설명. 그러니까 심볼로 그러니까 왕들 역대 왕이나 그 어떤 현인들의 왕이나 현인들의 이름으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나중에 좀 더 정밀하게, 그럼 왜, 뱀탕이 나오고, 왜 무궁화꽃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왜 문무주공, 안중삼행, 이거는 이제 점점 갈수록 실체를 더 알게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수누탕, 문무주공, 안중삼행이라는 것이, 그냥 뭐 중국 놈들 뭐 그 이름 있는 놈들 뭐 우리가 뭐 거기서 뭐 종속이 돼가지고 뭐 정신적으로 돼가지고 뭐 그거 뭐 이렇게 추앙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인 추앙하자고 이렇게 현인들 추앙하자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머리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 다 그놈들 이놈들을 다 추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 이름 가지고 얘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인들이 그 공부 좀 했다는 놈들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공부 좀 했다는 놈들이 이거밖에 알지 못하니까 공부 좀 했다는 놈들이 아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 좀 했다는 놈들이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느라고, 알려주느라고 이걸 갖다 쓴 것이다. 그 얘기죠. 제 말씀은. 그렇게 그 남조선 뱃노래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의 그 입장을 생각해봐라. 그러네. 그분 입장에서, 야, 이 이치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세상에나 여수누탕, 문무주공, 안중삼행을 떠받드는 놈들밖에 없는데, 이놈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면은, 야, 이거 그 사도라고 이거 분명히 할 것이고, 그러면 이놈들을,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잘 알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 짱구를 굴릴 수밖에 없어요. 이 예언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언을 해주시는 분도 짱구를 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에서 그래도 뭐야? 그 떠받드는 놈들 그 이름 가지고 그렇게 숨겨서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힘들긴 힘들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범피 중류 띄어놓으니 하니까 뭐다? 범피 중류. 자, 범피 중류 띄어나니. 네. 그래서 범피 중류라는 게 뭐 범피 중류? 자, 범피라는 거는 범이 뭡니까? 범자가 범피라고 하는 거는 범자는 평범하다는 범자네. 너는 평범하다. 범인이다라고 할 때 넌 범인. 너는 특출난 놈이 아니고 평범한 놈이다고 할 때 우리가 범인이라고 때 범인 이런 말을 쓰잖아요. 범인. 근데 지금 인간이 신선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신선이 된다고 하는 거는 범인이 아니고 특출난 놈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신선은 특출난 놈이고 인간은 그냥 범인이야. 그러니까 범인을 어떻게 돼? 물속에 풍덩 넣어야 돼. 그러니까 범인을 물에 잠기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숫자가 있는 범자를 쓰는 건 뭐야? 물결. 이게 어떤 물 위에 이렇게 가는 어떤 형태를 범이라고 하는 건데, 물을 타고 가는, 이게 배가 물을 타고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지만 거기는 한자적 심오한 상징을 또 여기 감춰놓은 건 뭐냐면은, 범인이 이런 물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신선으로 변한다는 거를 범자로 써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범피 중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몸에 물이 들어가서 그 물 위에 표면을 타고 간다. 그 사람의 중류를 타고 간다니까. 사람의 중심줄을 타고 간다는 게 중류예요. 그러니까 이 중류가 어디야? 이 중자가 어디야? 사람 중, 인중.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범인,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중심선을 타고 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 물 타고 중류. 그래서 이 중자가 엄청 중요한 중자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 중에 범인, 일반 사람들의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사람이 물이 있는데 그 물,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바닷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의 바다. 여러분들은 고해의 바다에 빠져 있는데 그 고해의 바다를 뜻하는 게 이 바닷물이. 고해 바다를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의 바닷물을 누가 가지고 있어? 일반 평범한 중생들이 가지고 있어요. 일반 평범한 중생들은 범자다, 범인이니까 범자에다 물 숫자를 넣어가지고 범자를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몸속에 배를 띄워가지고 배를 노를 저어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 범피중류다. 이런 거죠. 범피중류 띄워놓으니 중수산천녀 천상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수선녀다를 중수가 뭐다? 중수.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사람 몸에서 신선이 나오니까 이 분명히 이 중수선녀가 나온다. 왜 중수선녀가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중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자를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냥 오늘날 해석된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이 중이라는 의미는 어린애라는 뜻이 있어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늘어난다, 증가한다, 무거워진다. 그런 뜻. 더해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자는 어린아이다. 여긴 어린아이다. 이렇게 뜻입니다. 자, 어린아이 수. 그래서 중. 어린아이가 수도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 선녀. 선녀는 뭐예요? 선녀. 이 여자가 지금 몸에 어떻게 된 거야? 어린아이를 가진 거야. 그래서 제가 앞때 얘기했잖아요. 안증삼행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몸이 불어나서 심전을 통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그릇에다가 자식을 그러니까 자궁에다 자식을 만들어내는 게 안증삼행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증삼행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선녀다. 그래, 애가 나오니까. 근데 이 안증삼행을 할 때 뭐야? 도 닦고 있는 거죠. 사실은 도 닦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몸 안에서 신선을 만드는 거는 도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닦을 때 그 어린아이가 만들어지니까 중수선녀다. 어린아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중수선녀. 그래서 중수선녀가 이 선녀가 뭐예요? 천상좌라라고 그래요. 천상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상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왜 의자에 앉아있어? 여자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그게 안자하고 통하는 거죠, 안자. 그러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근데 이 여자 속에 지금 누가 있어? 신선이 있잖아요. 신선이니까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천상자가 있다는 거죠. 천상자. 그래서 여자의 사실은 이 의미는 여자의 몸속에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 의자. 그러니까 여자의 몸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상으로. 이 선녀의 몸속에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천상으로 올라가는 의자에 앉아있다. 의자에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수레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수레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수레에 앉아가지고 또는 이 배에 앉아있는 거죠. 배에 앉아가지고 여기 배에 있는 거지. 배에 앉아가지고 쭉 가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니까 걸주풍파 일어난들 하는 건 뭐야? 아니 역성혁명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걸왕을 없애고 주왕을 없애가지고 역성혁명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걸 인간이 신선으로 변하는 역성혁명을 하고 있는데 이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이 배가 뒤집어지는 일은 그러니까 파선. 그러니까 걸주풍파가 일어나서 배를 뒤집힌다라고 하는 건 뭐야? 여러분이 걸주왕이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것은 탕무왕인데 걸주왕인 여러분이 풍파를 일으켜가지고 안에 있는 탕무가 지금 그 역성혁명하고 있는 신선이 탕무를 갖다가 없애려고 온갖 할 거 아니야. 전쟁하는 거지, 전쟁. 그렇죠.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전쟁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들, 어떻게 해요? 입에는 파선이 안 된다. 입에 파선 일어난들, 입에 파선, 이 배는 파선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배가 뭘까요? 이 배가 바로 수레를 뜻한데, 수레. 이 배가 바로, 앉아있는 수레다라고 하는 거야. 앉아있는 수레, 이 배가. 그런데 이 배가, 그럼 뭐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늘 몇 구절 해석을 못했지만은, 워낙에 이 하나하나의 글자에다가 상징 심보를 아주 심오하게들 다 심어놔가지고,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또 풀어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기서 뭐 중수선녀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범피중류 중수선녀 이건 아주 핵심적인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임신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안증삼행 문무주공
그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런 말들을. 이게 그냥 옛날 왕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드를 심어놨다, 코드, 비밀 코드를 심어놨다, 이거죠.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다 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오하게 이게 감춰서 한 글자 한 글자에 감춰놓은 게 맞냐, 이런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